안녕하세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출판사는 박영사입니다. 1. 선험적 원리론 제1부 선험적 감성론 인식이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과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인식이 대상에 직접 관계하고 또 모든 사고가 그 수단으로서 구하고 있는 것은 직관이다. 직관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대상이 어떤 방식에서 심성을 촉발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촉발되는 방식을 통해서 표상을 얻는 능력, 즉 수용성을 감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감성에 의해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감성만이 직관을 우리에게 준다. 이에 반해서 오성을 통해서 직관들은 다시 사고되고 오성에서 개념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사고작용은 직접적으로 직관에 관계하거나 어떤 표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국은 직관에 관계한다. 따라서 모든 사고작용은 인간에 있어서는 감성에 관계하게 된다. 왜냐하면 직관 이외의 다른 방식에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한에서 대상이 인간의 표상 능력에 미치는 결과가 감각이다. 감각을 통해서 대상에 관계하는 직관을 경험적이라고 한다. 경험적 직관의 무규정적 대상을 현상이라고 한다. 현상 중에서 감각에 대응하는 것을 나는 현상의 진로라고 하고 현상의 다양이 일정한 관계에 의해서 정돈되도록 하는 것을 현상의 형식이라고 한다. 감각을 정리하고 감각을 어떤 형식 속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신이 감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의 진로는 확실히 오직 후천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그러나 현상들의 형식은 모든 감각에 대해서 심성 속에 선천적으로 이미 있어야 하고 따라서 모든 감각에서 분리되어 고찰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감각에 귀속하는 것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모든 표상들을 선험적 의미에서 순수하다고 한다. 따라서 감성적 직관들 일반의 순수한 형식은 심성 속에 선천적으로 발견되겠고 이런 형식에 있어서 현상들의 모든 다양은 일정한 관계 중에서 직관된다. 감성의 이러한 순수 형식은 그 자신 순수 직관이라고도 하겠다. 이래서 내가 한 물체의 표상으로부터 오성이 그것에 관해서 사고하는 것, 즉 실체, 힘, 가분성 등을 분리하고 그와 동시에 감각에 귀속하는 것, 즉 불가침 입성, 굳기, 색 등을 분리할 때에도 이 경험적 직관 이외에 역시 무엇이 남는다. 즉 연장과 형태가 남는다. 이런 것은 순수 직관에 속하고 순수 직관은 감각의 대상이나 감각의 대상이 현실로 없더라도 감성의 한갓 형식으로서 심성 속에 선천적으로 존재한다. 선천적 감성의 모든 원리에 관한 학문을 나는 선험적 감성론이라고 한다. 이래서 선험적 원리론의 일부가 되는 학문이 있어야 한다. 이 학문에서 구별되는 것이 순수한 사고의 원리들을 포함하는 학문이요. 선험적 논리학이라고 불려진다. 이래서 우리는 선험적 감성론에서 우선 감성을 고립시키겠다. 이런 일은 오성이 그 개념을 통해서 사고하는 일체를 분리하는 데서 성립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험적 직관 외에는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우리는 경험적 직관 중에서 감각 내용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시 분리한다. 이것은 순수 직관, 즉 현상의 형식만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현상의 형식만을 남기는 것이 감성이 선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이 연구가 앞으로 밝힐 일은 선천적 인식의 두 원리, 즉 감성적 직관의 두 순수 형식이 공간과 시간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공간과 시간을 고려하는 일에 종사하기로 한다. 제1절 공간론 공간의 형이상학적인 구명
외감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대상을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표상하고 대상들 전부를 공간 중에서 표상한다. 공간 중에서 대상들의 형태, 크기, 상호 관계가 결정되어 있고 혹은 결정될 수 있다. 내감에 의해서 심성은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의 내적 상태를 직관하거니와 이러한 내감이 물론 하나의 객체로서의 영혼 자신을 직관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이라는 형식이 있고 이런 형식 아래에서만 내적 상태의 직관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적 규정에 속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여러 관계 중에서 표상된다. 시간은 외적으로는 직관될 수가 없다. 이것은 공간의 내적인 어떤 것으로 직관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들은 사물의 한갓 규정이거나 사물들의 관계일 뿐이로되 직관되지는 않는 물 자체에도 속하는 규정 혹은 관계일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공간과 시간은 오직 식관작용의 형식에만 속하고 따라서 인간 심성의 주관적 성질일 뿐이라서 이런 성질 없이는 어느 공간이니 어느 시간이니 하는 계거가 사물에 도무지 부여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천명하고자 우리는 공간관념을 규명하려고 한다. 나는 구명이라는 말 아래서 관념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판명한 표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명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관념을 표시하는 것을 포함할 적에는 형이상학적이다. 공간은 외적 경험에서 추상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이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관계하기 위해서, 즉 내가 감각들이 서로 분리해 있고 또 나란히 있는 것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따라서 감각들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내가 표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근저의 공간의 표상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기에 공간의 표상은 외적 현상의 관계들로부터 경험적으로 얻어질 수 없고 도리어 외적 경험 자신이 공간의 표상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작용의 근저에 있는 필연적인 선천적 표상이다. 공간 안에 대상이 없는 일은 넉넉히 생각될 수 있으나 우리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공간은 외적 현상에 의존하는 규정으로 보아지지 않고 외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아진다. 즉, 그것은 외적 현상의 근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천적 표상이다. 공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혹은 흔히 말하듯이 물 일반의 관계에 관한 일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직관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단지 하나의 공간만을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공간이라는 말은 하나의 동일한 공간의 부분들을 의미한다. 또 이런 부분들은 유일의 포괄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것의 조직 요소로서 선행할 수가 없고 도리어 유일의 포괄적인 공간 안에서만 생각될 수가 있다. 공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공간에서의 다양한 것과 따라서 보통 공간들 일반이라는 일반 개념은 전혀 전체적인 하나를 구획지음에 기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에 관하여 선천적인 직관이 모든 공간의 관념들의 근저에 먼저 있다. 이에 모든 기하학적 원칙, 가령 삼각형의 두 변의 화는 나머지 한 변보다는 크다라는 원칙도 선과 삼각형이라는 일반 개념에서 끌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서 그러면서도 선천적 직관에서 필연적 확실성을 가지고서 끌어내진 것이다. 모든 기하학적 원칙들의 절대 필연적인 확실성과 그것들의 선천적인 구성 가능성은 공간의 이 선천적인 필연성에 기인해 있다. 만약 공간 표상이 후천적으로 얻어진 관념이요 보편적인 외적 경험에서 이끌어내진 관념이라면 수학적 규정의 제일 원칙은 지각들 외에 아무런 것도 아닐 것이다. 즉 그것들은 지각의 모든 우연성을 지니는 것이겠다.
그리고 두 점 사이에는 하나의 직선만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 아니라 단지 경험이 그렇다고 가르쳐주는 바의 것이 되겠다. 경험에서 이끌어내진 것은 오직 상대적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요, 귀납을 통해서 얻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관찰한 한에서는 3차원 이상의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공간은 주어진 무한한 크기라고 표상된다. 그런데 무릇 개념이란 무한하게 다를 수 있는 표상 군안에 포함되어 있는 표상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표상군들을 자기 아래에 포괄하는 표상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허나 어떠한 개념도 자기 자신이 무한히 많은 표상군을 자기 속에 포괄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념과는 달라 공간은 표상의 군을 자기 속에 포괄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근원적 표상은 개념이 아니라 선천적인 직관이다. 공간은 주어진 무한한 크기라고 표상된다. 공간의 일반적 관념. 이런 일반적 관념은 한 PT에 있어서나 한 예레, 옛날 척도의 이름 약 3분의 2m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지만은 양적으로 아무런 한정도 할 수 없다. 만약 직관의 진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공간 관계들을 표시하는 개념은 이런 관계들이 무한할 것이라는 원리를 도무지 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선험적 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그것이 다른 선천적인 종합인식의 가능성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구명을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주어진 개념에서 선천적 종합인식이 실제로 나온다는 것이다. 선천적 종합인식은 이 개념을 내가 설명하는 방식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하학은 공간의 성질들을 종합적이면서도 선천적으로 규정하는 학문이다. 공간에 관해서 이런 인식이 가능하고자 공간 표상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원래가 직관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한갓 개념으로부터는 개념 바깥에 나가는 종합 명제가 나오지 않지만 기하학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적 직관은 선천적으로, 즉 대상의 모든 지각에 앞서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수 직관이요 경험적 직관이 아니다. 기하학의 명제들은 예외 없이 절대 필연적이기 때문이요. 공간은 3차원만을 갖는다는 명제처럼 필연성의 의식과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기하학의 명제는 경험적 판단 혹은 경험 판단일 수 없고 이런 판단들에서 추리될 수도 없다. 그런데 객관 그것에 선행하고 또 객관의 개념이 선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게 하는 외적 직관이 어떻게 심성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외적 직관이 단지 주관에만 자리 잡고 있는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외적 직관은 객관에 촉발되어서 객관의 직접적 표상, 즉 경험적 직관을 얻어갖는 주관의 형식적 성질이요. 따라서 오로지 외감 일반의 형식이다. 이상의 공간 관념에서 생기는 결론. 공간은 어떤 물 자체의 성질을 표시하지도 않고 서로 관계하는 물 자체들도 표시하지 않는다. 즉 공간은 대상 그것에 고착해 있는 또 객관의 모든 주관적 조건들이 제외되었을 때도 남는 물 자체의 규정을 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물의 규정은 그것의 절대적 규정이건 상대적인 규정이건 간에 규정이 귀속하는 물의 실제에 앞서서 직관될 수 없고 따라서 선천적으로 직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간은 오로지 외감 전 현상의 형식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즉 감성의 주관적 조건임에 틀림없고 이 조건 아래서만 외적 직관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런데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주관의 수용성은 객체의 모든 직관에 반드시 선행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의 형식은 모든 현실적 지각 이전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심성에 주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 또 이런 형식은 모든 대상이 그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순수한 직관으로서 대상의 관계들을 규정하는 원리를 모든 경험 이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진다. 그러므로 감성적 인간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공간이니 연장물이니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있다. 만약 우리가 외적 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관적 조건, 즉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겠는 한의 주관적 조건을 무시한다면 공간 표상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어느 공간이라는 객어는 사물이 우리에게 현상하는 한에서, 즉 감성의 대상인 한에서 사물에 부여된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말하는 바 수용성의 항구적 형식은 그 안에서 대상이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직관되는 관계들의 필연적 조건이요. 이러한 대상에 도외시되는 경우에는 그런 형식은 공간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수한 직관이다. 우리는 감성이 특유하는 직관 조건을 사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고 사물의 현상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간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현상하는 모든 사물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공간이 모든 물 자체 그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 자체 그것이 직관되건 안 되건 혹은 어떤 주관에 의해서 직관되건 안 되건 간에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을 제한하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는 바 그 동일한 조건에 인간 외의 딴 사고적 존재의 직관이 과연 구속되어 있는 것인지 이 딴 사고적 조건의 존재의 주관에 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판단에 제한을 주어 개념에 부과해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판단은 무조건 타당하다. 모든 사물은 공간 중에서 병존해 있다고 하는 명제는 이 모든 사물이 감성적 직관의 대상이라고 보아지는 제한 아래서만 타당하다. 이 경우에 주어 개념에 조건을 붙여서 외적 현상으로서의 모든 사물은 공간 중에서 병존해 있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규칙은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또 제한 없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의 구명은 대상으로서 외적으로 우리에게 현상하는 일체의 관계에 관해서는 공간이 실제성임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우리의 구명은 동시에 이성이 물 자체 그것을 고려할 때에는, 즉 인간 감성의 성질을 돌보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물 자체 그것에 관해서는 공간이 관념성임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공간을 제외하고는 외적인 것에 상관하는 어떤 주관적 표상도 선천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공간 이외의 어느 주관적 표상으로부터서도 공간 중의 직관에서 도출될 수 있는 바와 같은 선천적 종합 판단을 우리가 도출할 수 없기에 말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이하의 감각들은 선험적 관념성을 가지지 않는다. 감각들이 가령 색, 소리, 온도의 감각들에 의해서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 방식의 주관적 성질에 속하는 점에 있어서 공간 표상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감각들은 한갓 감각이요 직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원래가 객관을 적어도 선천적으로는 인식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외적 현상의 이 주관적 조건은 딴 표상과 비교될 수 없다. 술의 단맛은 술의 객관적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체의 이것이 현상으로 보아지더라도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도리어 술을 맛보는 주관의 감각이 특유하는 성질에 속한다. 색은 물체의 직관에 속하나 그것은 물체의 성질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촉발되는 바 시각, 감관의 변양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 공간은 외적 객체들의 조건으로서 반드시 객체의 현상에 혹은 객체의 직관에 속한다. 맛과 색은 대상이 우리에게
감관의 객체가 될 수 있는 필연적 조건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감관기관의 특수한 조직이 우연히 기여한 결과로서 현상과 결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또한 선천적 표상이 아니라 감각에 의존해 있는 것이요. 단맛 같은 것은 감각의 한 결과로서의 감정에도 의존해 있다. 또 누구라도 선천적으로 색의 표상을 가질 수 없고 어떤 맛의 표상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공간은 직관의 형식에만 관계하고 따라서 자신 안에 감각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 만약 형태와 상호관계와의 개념이 성립해야 한다면 공간의 모든 종류와 규정과는 선천적으로 표상될 수 있고 심지어 표상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을 통해서만 사물은 우리에 대한 외적 대상이라고 함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주의가 노리는 것은 상술한 공간의 관념성을 도저히 불충분한 신뢰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생각을 막으려는 데 있다. 즉, 색, 맛 등은 사물의 성질로 보아지지 않고 10인 10색일 수 있는 우리 주관의 변화로 보아지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자신이 원래 현상임에 불과한 것, 가령 장미 같은 것이 경험적 의미에서 물 자체 그것으로 보아지지만 이런 일은 색이 각인의 눈에 각양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간한 현상들의 선험적 개념은 이런 견해에 관한 하나의 비판적인 경고가 된다. 즉 공간 속에서 직관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 자체 그것도 아니요. 공간은 물 자체 그것이 고유하는 사물의 형식도 아니며 대상 자체는 우리에게 전혀 미지이고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성의 한갓 표상임에 틀림이 없으며 우리 감성의 형식이 공간이라고 우리는 경고한다. 감성의 진정한 대응자 즉 물 자체 그것은 공간을 통해서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다. 우리는 물 자체 그것을 경험에 있어서는 문제로 삼지도 않는다. 2절 시간론 시간은 어느 경험에서 유도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표상이 선천적으로 밑바닥이 없다면 동시 존재니 객이니 하는 것이 지각되지도 않기에 말이다. 약간의 사물이 동일한 시간에 있다거나 다른 시간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시간을 전체에서만 표상될 수 있다. 시간은 모든 직관의 기초에 있는 필연적 표상이다. 우리는 현상 일반에 관해서 시간 자신을 없앨 수가 없다. 비록 시간으로부터 현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시간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현상이 실제하는 것은 모두 시간 중에서만 가능하다. 현상들은 예외 없이 제거될 수 있으나 시간 자신은 없앨 수가 없다. 시간 관계에 관한 절대 당연한 원칙들의 가능성 혹은 시간 일반의 공리들의 가능성도 시간 자신의 선천적 필연성에 기인하고 있다. 시간은 1차원만을 갖는다. 즉,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적으로 있지 않고 계기적으로 있다. 그러한 시간의 원칙들은 경험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경험은 엄밀한 보편성도 절대 필연적인 확실성도 주지 않기에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마는 보통의 지각이 이때까지는 그렇다고 가르친다는 것뿐이요. 그러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의 원칙들은 규칙들로서 타당하고 이러한 규칙들 아래서 일반적으로 경험들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의 원칙들은 경험들 이전에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고 경험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흔히 말하듯이 일반 개념도 아니다. 그것은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이다. 각종 시간들은 바로 동일한 시간의 부분들일 뿐이다. 단지 유일한 대상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표상은 직관이다. 또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일반 명제에서 이끌어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명제는 종합적이요. 개념에서만 발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시간의 직관과 시간의 표상 중에 직접 포함되어 있다.
모든 한정된 시간량은 그 기초에 있는 유일한 시간을 제한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시간의 무한성의 의미이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근원적 표상은 무제한의 것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부분들 자신과 한 대상의 각 시간량은 제한을 통해서만 규정된 것으로 표상될 수 있다고 보면 전체적 시간은 개념에 의해서 주어져 있지 않고 개념은 부분 표상만을 포괄할 뿐이기에 말이다. 그것의 근저에는 직관이 직접 있어야 한다. 이상의 시간관념에서 생기는 결론. 시간은 자기 자신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물의 객관적 특성으로서 사물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물을 직관하는 모든 주관적 조건을 무시할 때에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기 자신만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현실의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것이 되겠기에 말이다. 시간이 사물의 객관적 특성으로서 사물에 속해 있다는 경우에 관해서는 시간은 사물들 자신에 속하는 규정 혹은 질서가 되기 때문에 대상을 직관하는 조건인 시간이 대상에 선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따라서 종합적 명제들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며 직관되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모든 직관을 우리 심내에 성립시킬 수 있는 주관적 조건임에 틀림이 없다면 시간이 사물의 객관적 규정이란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때는 내적 직관의 이 형식은 대상이 앞서서 표상될 수 있고 따라서 선천적으로 표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내감의 형식,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 상태와를 직관하는 형식임에 틀림이 없다. 시간은 외적 형상에 관한 어떤 규정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외적인 형태에도 혹은 위치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의 내적 상태에 있어서의 표상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내적 직관은 아무런 형태도 주어지지 않는 바로 그 까닭에서 우리는 이런 결함을 유추로서 다음과 같이 보충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시간의 계속을 무한히 진행하는 선이라고 표상한다. 이 선에 있어서 다양한 것만을 갖는 계열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런 선의 성질로부터 시간의 모든 성질을 우리는 추리한다. 그러나 단지 선의 부분들은 동시적으로 존재하되 시간의 부분들은 항상 계기적으로 있다는 한 성질만 제외한다. 이상에서 시간 자신의 표상이 직관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시간의 모든 관계는 외적 직관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기에 말이다.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의 선천적인 형식적 조건이다. 공간은 외적 직관의 순수 형식이요 선천적 조건으로서는 외적 형식에만 현상에만 그 타당성이 제한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모든 표상은 그것이 외적 사물을 대상으로서 가지건 안 가지건 간에 그 자신 심성의 규정으로서 내적 상태에 속하고 이 내적 상태는 내적 직관의 형식적 조건에 속하며 따라서 시간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의 선천적 조건이다. 자세히 말하면 내적 현상의 직접적 조건인 동시에 바로 그런 까닭에 간접적으로 외적 현상의 조건이기도 하다. 모든 외적 현상은 공간 중에 있고 또 공간의 관계들의 합치에서 선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선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내감의 원리로부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모든 현상 일반은 즉 감관의 모든 대상은 시간 중에 있고 필연적으로 시간 관계 중에 있다고. 공간론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면적으로 직관하는 우리의 방식과 이 내적 직관에 의해서 모든 외적 직관의 표상력을 포착하는 우리의 직관 방식을 도외시한다면 따라서 대상 자체 그것을 대상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시간은 없는 것이다. 시간은 현상에 관해서만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 현상이 벌써 우리 감관의 대상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관하는 우리의 감성을 무시하고 따라서 인간이 특유하는 표상 방식을 무시하며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이 없는 물 일반을 논한다면 시간은 이미 객관적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가 직관하는 주관적 조건이다. 또 시간은 주관을 떠난 자체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모든 현상에 관해서는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관해서는 객관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물이 시간 중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물 일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사물을 직관하는 방식이 모두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이야말로 대상의 표상이 시간을 갖게 되는 주관적 조건이다. 시간의 조건이 사물의 개념에 보태져서 현상으로서의 만물은 시간 중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런 원칙은 충분히 객관적 정당성과 선천적 보편성을 갖는다. 이에 우리의 주장은 시간의 경험적인 실제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즉, 언제나 우리의 감관에 주어질 수 있는 일상에 관한 시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우리의 직관은 항상 감성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대상은 경험 중에 주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시간의 절대적 실제성에 대한 모든 요구를 거부한다. 즉, 우리의 감성적 직관의 형식을 돌봄이 없이 절대적으로 조건이나 혹은 성질로서 물 자체에 속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물 자체에 속하는 성질을 우리의 감관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 시간의 선험적 관념성은 이 점에 존립한다. 이 관념성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감성적 직관의 주관적 조건들을 무시한다면 시간은 전혀 없는 것이요. 실체로서건 속성으로서건 우리의 직관에 대하는 관계가 없는 대상 자체 그것에 우리는 시간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시간의 관념성을 공간의 관념성이 그래서 안 되듯이 감각과 뒤바꾸어 양자가 같은 것으로 보아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감각인 경우에는 감각적 객어가 내 속해 있는 현상 자신에 관해서 그것이 객관적 실제성을 가짐을 전제하고 있지만은 주관적 형식으로서의 시간의 경우에는 사기적 감각의 객관적 실제성은 전혀 소실되기 때문이다. 다시 감각이 순 경험적인 한에서 다시 말하면 대상 자신을 한갓 현상으로 보는 한에서는 별 문제이다. 지금까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유익하고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